안녕하세요. 강의하는 닷쌤입니다. 오늘은 서비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비스에 대해서 정의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학자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정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티넨이라는 학자는 이 서비스라는 것이 고객 만족을 제공하는 인력이나 장비와의 상호작용 결과로 일어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결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레티넨이 정의한 서비스이고요. 코틀러라는 학자는 서비스란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나 혜택, 그리고 무형적이면서 소유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벨이라는 학자는 구매하는 대상의 본질이 유형적이면 제품, 무형적이면 서비스라고 판단한 학자입니다. 배솜은 서비스란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인데 그 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서비스라고 봤습니다. 라스멜이라는 학자는 서비스란 시장에서 판매하는 무형의 제품인데 손으로 만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상품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서비스란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이나 상품으로 실현되는 노동은 생산적 노동으로 생각하고 서비스는 부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노동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렇게 6명의 학자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티넨은 상호작용의 결과이면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것. 코틀러는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나 혜택인데 무형적이면서 소유될 수 없는 것. 베리는 유형적인지 무형적인지에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로 분류했고요. 배솜은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은 활동인데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서비스로 봤습니다. 라스멜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상품으로 구분을 했고요. 아담 스미스는 노동이나 상품은 생산적 노동, 서비스는 비생산적인 노동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에는 4가지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무형성입니다. 말 그대로 형태가 없다는 것인데요. 형태가 없다 보니 구매 전에 보거나 듣거나 맛보거나 냄새를 맡는 등의 감각을 통해 이것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관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유형의 재화보다 인식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없다 보니 제품에 비해 모방이 쉽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서 가격 책정이 어렵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질성인데요. 말 그대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라도 똑같은 서비스란 존재하기 어렵고요. 이러한 서비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표준화와 규격화가 어렵기 때문에 품질 보증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비분리성입니다. 서비스가 제공됨과 동시에 소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고객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직원 또한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것과 동시에 소비되다 보니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소멸성인데요. 이러한 서비스는 무형이기 때문에 재고의 형태로 보관할 수 없고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시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원래 상태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의 특징에는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 4가지 특징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 각각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문제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기업과 제조 기업의 차이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 기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에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는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요. 제조기업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서비스라는 것이 제공되는 것과 동시에 소멸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
대량 생산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는 것 또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입 장벽의 차이입니다. 제조기업은 서비스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많은 공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조기업의 진입 장벽은 높고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특허로 보호받기 힘든 특징이 있고 또 경쟁사에서 쉽게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기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수요의 변동인데요. 제품에 있어서는 수요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 서비스 기업은 관광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봤을 때 시간별, 요일별, 계절별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변동이 큰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내부 고객, 직원들의 만족도가 제조기업은 낮은 편이지만 서비스 기업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직원의 만족도가 그 퀄리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은 내부 고객 만족도의 중요성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에서 더 심화돼서 보자면 관광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광 서비스의 정의에는 기능적 정의, 비즈니스적 정의, 구조적 정의 이렇게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기능적 정의는 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세심한 봉사 정신. 말 그대로 관광 서비스라는 것이 봉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봉사 정신이라는 것이 기능적 정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즈니스적 정의. 고객이 호감과 만족도를 느끼게 함으로써 가치를 낳는 행위, 가치와 관련된 내용은 비즈니스적 정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정의가 있는데요.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소유권의 이전 없이 제공하는 무형적 행위 또는 편익의 총체. 소유권의 이전이 없이 제공하는 것이 관광 서비스의 구조적 정의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 정의는 세심한 봉사 정신, 비즈니스적 정의는 가치를 낳는 행위, 구조적 정의는 소유권의 이전 없이 제공하는 행위와 편익의 총체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회 기출문제 가져왔고요. 문제, 관광 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종사원의 헌신, 봉사하는 자세와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 즉 세심한 봉사 정신을 뜻한다. 이 세심한 봉사 정신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봉사라는 것이 기능을 뜻하기 때문에 세심한 봉사 정신에 대한 것은 관광 서비스의 기능적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기업과 일반 제조 기업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수요의 변동이 심하다. 네, 제조 기업에 비해 서비스 기업이 수요의 변동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2번 고객 충성도 확보가 핵심이다. 이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3번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제조 기업에 비해 서비스 기업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서비스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맞는 말이고요. 4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매우 용이하다. 제조 기업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용이하지만 서비스 기업은 동시성과 소멸성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서비스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5번 내부 고객을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내부 고객, 즉 직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서비스 기업에서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맞는 설명입니다. 문제가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내용들을 살펴보면 1번, 2번, 3번, 5번은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 맞는 설명이지만 4번에 대한 설명은 서비스 기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와 같이 서비스에 대해 정의한 학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생산, 비생산적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이나 상품으로 실현되는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생각하는 반면 서비스는 부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노동으로 간주하였다. 자, 이 내용도 아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자면 경제적인 관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를 창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본으로 교환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문제, 다음 보기 중 서비스에 관한 특징으로 올바른 내용을 모두 선택한 것은 가.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고객들이 형성하는 분위기도 중요한 서비스 내용이 될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고객들이 형성하는 분위기와 직원 또한 서비스의 내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 서비스는 일련의 행위 또는 과정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 또한 맞는 설명이었고요. 다. 제품의 혁신은 소재 및 공정 기술에 민감하고 서비스 혁신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민감하다. 이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라. 제품의 품질을 평가할 때 시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 서비스 품질의 평가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의 설명 또한 역시 옳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라 모두 올바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4년도 8회 기출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문제, 서비스의 4대 특징 중 무형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유형적 제품과 달리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미각, 지각, 시각, 청각, 후각 등을 통한 사전 감지가 어렵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태가 없기 때문에 구매 전에 사전에 미리 감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무형성의 특징이 맞습니다. 2번,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동시에 고객에 의해 소비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게 서비스의 특징은 맞지만 무형성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비분리성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무형성의 특성으로 인해 손에 쥐고 감지할 수 있는 유형의 재화보다 인식이 매우 어렵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며 가격 책정이 어렵다. 역시 무형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5번, 일반 제품과 달리 무형이기 때문에 특허를 내기 어렵다. 1, 3, 4, 5는 무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 코틀러가 제시한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명의 학자들을 받고 그 학자들이 제시한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봤었는데요. 코틀러가 제시한 서비스의 내용으로 키워드를 뽑았을 때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나 혜택, 무형적이며 소유될 수 없는 것.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의 이론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것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